2019년 11월 18일 월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11월 중하순으로 넘어가고 있고요. 제가 일요일 방송을 올리고 나머지 뉴스를 검색하던 중에 가장 눈에 띄었던 기사는 이제 여기저기 곳곳에서 크리스마스 트리가 장식되고 있다. 야, 이제 크리스마스 얼마 남지 않았구나. 우리는요, 몇 년 전부터 야, 경기가 너무 좋지 않아서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안 나는 것 같아. 아이, 그게 아니라 그놈의 저작권 때문에 크리스마스 캐롤을 도로에서 들을 수가 없으니까 분위기가 안 나서 그래. 뭐 우리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예전 같지 않은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 요즘 청소년들이 얼마나 크리스마스에 대한 설레임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히 예전 같진 않죠. 뭐 제가 이렇게 이제 40대 중반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감흥이 없는 건 아니죠. 예, 확실히 분위기는요. 예, 예전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가장 좀 개인적으로 걱정되는 거는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한테 이런 질문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할머니, 없는 사람들한테는 여름이 살기가 어려워, 겨울이 살기가 어려워 라는 질문을 던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던졌냐면 정말 뜬금없는 질문인데 어린 나이에 아니 왜 구세군 아저씨들은 겨울에만 활동하셔서 겨울에만 모금하시지? 여름에는 날씨가 더워서 금방 음식이 상하고 그러면 못 먹게 돼서 버리고 그러면 더 배고파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혹시 상한 음식을 먹어서 더 아픈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어린 나이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할머니, 없는 사람들한테는 여름이 살기가 어려워, 겨울이 살기가 어려워라는 질문을 했더니 할머니께서 없는 사람들은 겨울에 살기가 어렵단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어린 나이에는 잘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한옥에 살았는데요. 이제 늦가을이 되면 할머니가 연탄을 구입하셨거든요. 그럼 연탄 구입하면 옛날에 옛날 화장실, 한옥에 있는 옛날 일명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푸세식 화장실 뒤에다가 이렇게 연탄을 쌓아놨습니다. 근데 왜 늦가을에 쌓느냐? 연탄이 잘 말라야 되니까. 연탄이 잘 건조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탄을 떼면, 예, 연탄 중독에 걸릴 수 있으니까 할머니는 이제 연탄이 적당히 마른 때를 이제 기다리셨다가 연탄을 구입하시고, 구입하시면서, 뭐 올해는 돈이 좀 없어서 뭐 얼마 많이 구입하지 못했다, 뭐 이런 걱정을 좀 하셨던 기억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연탄이 꽉 차 있는 화장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할머니는 야, 난 저거 바라만 보고 있어도 배가 부르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화장실 앞에서 배가 부르다는 말씀이 무슨 소리야?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글쎄요. 없는 사람들한테는 겨울이 힘들죠. 그죠? 예, 근데 그것도 있지만 요즘에는 워낙 폭염 같은 게 또 예, 극성이라서 제가 요즘에 내린 잠정적인 결론은 없는 사람들에게는 겨울이나 여름이나 다 살기 힘들다라는 것이 저의 잠정적인 결론입니다. 예.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에서는요. 갑자기 연탄 생각을 하니까 예, 진짜 옛날 생각이 나네요. 예. 오늘 돈다방 미쓰리에서는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이야기는 어제 제가 해드렸고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로 글쎄요. 이번 주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과연 지난주에 나왔던 것처럼 앞으로 1단계 합의는 굳이 두 정상이 만나지 않고 장관급이 만나서 할 거다. 근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제 잠깐 놓쳤던 부분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 칠레 에이펙 정상회담이 만약에 안 됐을 때 미국과 중국의 무역 합의가 딜레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아니 두 정상이 만나는데 그죠? 그러면 과연 진짜 시진핑 주석이 미국으로 즉
어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나와바리로 들어가서 합의를 보느냐, 그것도 아이오와주에서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으로 가서 서명하느냐, 자기 나와바리에서 똥개도 반은 먹고 들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어찌 보면 나와바리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자, 그런데 그렇게 계속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그러면 시진핑 주석이 브라질을 가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브라질로 온다? 이건 더 굴욕적인 거죠. 어이, 트럼프, 나 브라질에 비즈니스가 있는데, 너 올래? 이런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이 분위기를 깨지 않기 위해서 계속 미국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로스 상무장관이든 레리 커들로 위원장이든 뭐 무역 합의에 근접하고 있다, 좋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뭐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합의가 돼야 되고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고 이런 얘기를 계속 흘리면서도 최소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엉망이 되지 않을 거란 얘기는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지수를 버티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제 나온 얘기가 뭐였냐면, 로스 상무장관이, 레리 커들로 위원장이 그랬죠? 굳이 시진핑과 트럼프가 만나지 않고 장관급 사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과연 그 장관들은, 여기서 얘기하는 장관이라는 것은 중국의 류오 부총리고, 미국 측에서 로버트 라이트아이저 무역 대표부, 뭐 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 급인 거겠죠. 그러면 과연 그 사람들은 어디서 만날까요? 그 전까지 서로 무역 합의를 하기 위해서, 실무 협상을 하기 위해서 워싱턴 팀이, 즉 미국 팀이 중국으로 넘어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중국의 류오 부총리가 워싱턴으로 오기도 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어떤 협상을 마무리 짓는 단계가 아니라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의견을 교환하기 위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나와바리에 들어갔다 나왔다 우리 쪽으로 초대했다 이럽니다. 그런데 1단계 합의를 장관급에서 한다. 어디서 할까요? 이것도 저는 사실 만만치 않게 보고 있거든요. 그 장소의 의미가 여러분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앞서서 이런 얘기 해드린 적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를 굳이 찾아가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물론, 친구 만나러 가는데, 먼 길을 내가 너무 그 친구를 만나러 가고 싶은데 그거를 그렇게 비유하냐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죠. 하물며 남녀 사이에서도 물론 좋을 때 콩깍지 씌일 때는 그러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요 그것도요 사람들은 머릿속에서 계산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렇듯이 이 나와바리가 이게 사실 쓰면 안 되는 말인데 그냥 쓰겠습니다. 이 나와바리의 중요성이 지금 엄청나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장관급 합의가 진행된다. 과연 어디서 진행이 될까요? 그래서 아마 어쩌면 이번 주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관련된 이야기는 사실 지난주에 나왔던 그것과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조금 진전이 된다면 정말 장관급으로 합의를 할지 아니면 최소한 장소 정도는 좀 구체적으로 정해지진 않더라도 여기저기 언급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지난번에도 아이오와 주냐 어디냐라고 이렇게 언급이 됐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마 장소에 대한 언급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중국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그거는 제가 어제까지 해드렸던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제 생각이었고요. 오늘은 영국 문제와 북한에 대한 문제를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자, 우선 간단하게 영국 문제를 짚고 가면요. 영국 지금 어떻습니까?
영국은요, 1월 31일까지 지금 브렉시트가 연기된 상태입니다. 이제 유럽연합은요, 팔짱 끼고, 어디 그래? 니네 영국이 어떻게 하나 보자.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기간입니다. 그 시간이에요. 이제 모든 공은 다 영국으로 넘어갔죠. 자, 영국은 어찌 해서 12월 12일 날 조기 총선을 하기로 지금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조기 총선 얘기를 하기 전에 그 앞선 이야기 5월 달에 있었던 영국의 유럽의회 선거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면 그때 보수당과 노동당은 참패를 했습니다. 왜 참패를 했느냐? 국민들이 개짜증이 난 거죠. 야, 2016년 6월 23일인가 4일인가 야, 52대 48로 과반수 넘겨서 브렉시트 하자고 했더니 니네들 3년 동안 뭐하고 있었냐? 이래서 그 늘어지는 지루함에 대해서 국민들이 짜증이 나다 보니까 그 브렉시트를 이끌었던 노동당과 보수당한테는 참패를 주고요. 아이 그럴 바에는 그냥 확실하게 그냥 단도리를 딱 쳐주는 그런 당 없어? 거기서 부각된 당이 바로 브렉시트 당입니다. 그리고 뭐 자유민주당, 뭐 민족당 여러 당들이 있죠. 그 나머지 당들이 약진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지난번 5월달 유럽의회에서 일어났던 일이고요. 이번에 12월 10일 조기 총선을 진행하는 바에도 있어도 나머지 당들이요. 까짓 건 뭐 지금 국민들 마음이 이러니까 한번 뭐 해보지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조기 총선이 12월 12일 날 하기로 된 거잖아요. 자,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브렉시트 당은 영국의 보수당과 뭐 구체적으로 손을 잡진 않았지만 어쨌든 보수당이 힘을 좀 실어주는 지금 그 약속을 했고요. 나머지 당들도 마찬가지로 나머지 당들끼리 약간 힘을 합쳤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당들은 뭐냐면 노동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당들은 야, 제2국민투표까지 가자. 브렉시트 하지 말고 제2국민투표까지 가자. 이런 느낌인 거고 브렉시트 당과 보수당은 그냥 이번에 확실하게 브렉시트 하자.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던 간에 12월 12일 날 총선이 끝나면 그 이후에 바로 지난번 존슨 총리가 아일랜드 총리를 구슬려서 야, 우리 영국이 니네한테 돈 좀 대줄게. 내 편 좀 들어줘. 그래서 동의를 얻어내고 그 동의를 얻어낸 합의안을 융커 위원장과 합의를 본 그 합의안을 가지고 이제 총선이 끝난 다음에 의회에 표결을 붙일 거고 그 표결이 통과가 되면 1월 31일이 아니라 1월 1일 기준으로 영국은 유럽연합을 떠나게 됩니다. 그죠? 그게 지금 영국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놓고 보면은요, 영국이 되게 평화로워 보이거든요? 근데 그 안은 지금 완전 난장판입니다. 자, 어느 정도냐면, 이 보수당 존슨 총리가 12월 12일 날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어떤 공약을 걸었냐면, 2025년까지 7조 5천억 원을 투자해서 모든 가정에 광섬유, 광대역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거 뭡니까? 초고속 인터넷 깔아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혹하죠. 그죠? 그리고 이런 그 공약을 하게 된 그 모델이 된 게 한국이라고 합니다. 야, 니네 한국 가봤냐? 야, 걔네는 인터넷이 어마어마해. 막 빵빵 뚫려. 정말 부럽죠? 남자친구랑 저랑 이렇게 보이스톡으로 통화를 하는데 가끔씩 이제 신호가 약하다. 그러면 아, 오빠 왜 이렇게 신호가 약해? 그럼 남자친구는 딱 한마디 합니다. 미국이잖아. 딱 한마디예요. 더 이상 뭐 반박을 안 합니다, 제가. 아니, 미국은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 그렇게 달라지지 않네. 워낙 크잖아. 미국이잖아. 우리는 이거로써 그냥 미국이잖아. 이 한마디로 그냥 모든 걸 다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죠. 그만큼 대한민국 인터넷은 정말 그 어디를 가도 부럽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영국은 대한민국을 모델로 해서 공약이 뭐냐면 7조 5천억 원을 투자해서 모든 가정에 광대역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자, 그러자 제1야당 노동당은 에이, 국민 여러분, 그걸로 약해요. 자, 저희 노동당은요, 정부 계획 안에다가 플러스 23조 원을 더해서 모든 가정과 기업에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겠습니다. 갑자기 영국으로 이민 가고 싶은 생각이 확 들죠? 예, 무료로 제공하겠대, 무료로. 자, 그러자 존슨 총리가 저 노동당 저 새끼들 저거 미친 공산주의자 계획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 노동당은요, 과연 그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어떻게 무료로 해? 진짜 어찌 보면 존슨 총리가 얘기하는 대로 저거는 진짜 완전히 미친 공산주의자 계획이죠. 진짜. 그죠? 공산주의에서나 할 수 있는. 아니,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를 봤을 때 자유민주 국가고 자본주의 국가고 뭐 잘 사는 나라라고 하지만 최소한 우리 의료보험 면에서는 대한민국 짱이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여러분 손가락 2개 잘리면 하나밖에 못 푸신다며요. 그것처럼 이게 어찌 보면 자본주의가 주는 뭐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안 좋은 점도 있고 뭐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사회주의 국가라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정말 괜찮다, 좋다, 짱이다 뭐 이걸 좀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노동당은 이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무료를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총선에서 만약에 노동당이 이기면 브리티시 텔레콤의 일부를 국유화해버리겠다라는 거죠. 뭐 이것뿐만 아니라 철도라든가 수도라든가 우편이라든가 에너지 산업을 국유화시켜버린다고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죠? 영국이라는 나라가. 어쩌면 우리 같은 경우엔 자꾸 지금 민영화를 얘기하고 있는 판인데 오히려 영국은 국유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영국은요, 브렉시트당과 보수당이 약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뭐 대놓고 이렇게 뭐 연정을 하고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지 간에 브렉시트를 하기 위해서 협력하기로 약속을 했고요. 야당들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1야당과 보수당, 이 집권당이 서로 지금 들이대는 공약들을 보면 민심을 얻기 위해서 그만큼 지금 이번 총선, 12월 10일 총선이 너무나 정말 중요한 총선이구나라는 걸 우리는 인지하고 넘어가자라는 거죠. 월요일 아침 확인한 뉴스가 뭐냐면 조기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 전원이 보수당 얘기입니다. 브렉시트 합의안에 찬성하기로 했다. 뭐 이거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고요. 지금 뭐 보수당 전체가 뭐 합의하기로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총선에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저는 참 신기한 게 우리나라 정치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개뿔도 모르긴 하지만. 근데 어쨌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 이꼬르 경제 대통령 이꼬르 증시 이렇게 막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국 대통령 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도 되게 중요하고 이제 제가 조만간 미국의 그 민주당 경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준비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과 중국에 대한 무역 협상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어제 해드리긴 했는데 오늘 18일 날 바로 미국 기업이 니네 만약에 화웨이와 거래하려면 미국 정부의 특별 승인 받아야 된다. 이렇게 거래 조치를 90일씩 지금 2차례 유예했죠. 그 유예 조치 만료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11월 18일입니다. 자, 과연 미국 정부가 계속해서 미국 기업이 화웨이와 거래할 수 있도록 거래 조치를 유예해 줄지 아니면 야 됐어. 하지마. 거래 못해. 하고 막을지. 그런데 대부분의 의견이 뭐냐면 아니 지금 두 나라가 합의하겠다라고 하는데 굳이 여기서 유예 조치를 뭐 연장해주지 않는다. 뭐 그러진 않지 않겠느냐. 아니 당장 화웨이와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유예해주지 않으면 미국의 지방 통신사들이 피해가 커질 거고
또 그렇다고 유예를 해주면 이놈의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은 도대체 뭔지 뭐긴 뭐예요. 그죠? 그냥 지리멸렬인 거예요. 자, 어쨌든 오늘 18일은 미국 기업이 화웨이와 거래하기 위해서 정부의 특별 승인을 받아야 되는 이러한 거래 조치 유예 기간의 만료일입니다. 과연 어떻게 미국에서 결정이 날지. 지금은 유예 기간을 연장해 줄 것이다. 근데 이것도 참 어려운 게요. 제가 이제 지금부터 북한과 미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요. 협상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 주고 내가 하나 받고 그런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자, 내가 하나 줄게, 너도 하나 줘. 이거는 물물교환이죠. 그런데 지금 중국이 약간 꺼리고 있는 게 뭐냐면 미국의 농수산물 400억에서 500억 달러 어치를 사주는 부분을 그 합의안에 명시하는 거를 좀 꺼려한다. 중국 입장에선 꺼려하는 게 이거예요. 나 그거 하기 싫은데 이게 아니라 해줄 수는 있는데 관세를 철폐하라고 미국. 관세 인상하는 거를 유예해 줄 게가 아니라 관세를 철회해 준다면 우리 그만큼 사줄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관세 철회는 뭐냐면 지리멸렬하게 흐지부지하게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을 끝내는 듯한 오점을 남길 수가 있어서 미국은 어찌 보면 화웨이와 거래를 유예하는 조치를 연장해 줄 수 있을진 모르겠습니다만 그 연장하는 카드를 중국에게 주고 야, 우리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니네 뭐 해줘야 돼? 라고 바라기에는 우리가 너무 착하게 생각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착하지 않아요. 제가 살아본 결과입니다. 월요일 아침에 뉴스에서 가장 많이 시끄럽게 헤드라인으로 떠들었던 게 뭐냐면 11월 예정된 한미연합 공중훈련이 전격 연기됐다. 자, 그리고는 그 타이밍에 맞춰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다가 어이 김정은 네가 있어야 할 곳에 데려다 줄 사람은 그 유일한 사람은 그게 나야 나 트럼프야. 자, 너도 빨리 행동해라. 그리고 곧 보자. 이렇게 글을 올렸다고 하죠. 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그 해석이 나옵니다. 자, 왜 빨리 행동해라라고 하느냐. 이게 단순히 어이 김정은 우리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너도 해야지 라는 독촉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미국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입지가 그 녹록하지 않죠.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 탄핵이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 않더라도 지금 여기저기서 뭐 이번에 주지사도 공화당이 패했습니다. 자, 그렇게 지금 여기저기서 뭔가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하는 뭐 탄핵이라든가 어떤 지역의 주지사 선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렇게 녹록하진 않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뭐 큰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냐면 만약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안 된다. 재선이 안 된다. 뭐 재선이 안 되는 이유가 저는 민주당에서 진짜 강력한 정말 트럼프 대통령을 이길 수 있는 그 어떤 무언가가 나오기 전까지는 트럼프 대통령 재선 사실 염두를 해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 지금 여기저기서 뭐 공화당이 주지사 선거를 지고 뭐 탄핵 이슈가 되고 그래서 트럼프가 안 되는 경우는 저는 그렇게 크게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트럼프 대통령이 안 되기 위해서는 뭐 어떤 증시라든가 경제 상황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훼손되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그 다른 누구 그게 민주당의 다른 누구가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 매력적이어야만 그래야지만 그게 가능한 거지. 저는 뭐 지금 뭐 주지사 선거에서 또 졌는데 트럼프가 불리하고 저는 이거를 그렇게 크게 보지는 않습니다. 예. 물론 크게 보지 않을 뿐이지 뭐 없이 보는 건 아니에요.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연계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될 거라고 얘기하진 않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뭐 탄핵이 된다 안 된다 뭐 이렇게 제가 뭐 점쟁이 빤스 훔쳐 입는 건 아니지만 어차피 상원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이 안 될 거야. 그럼 탄핵 이슈를 완전히 제껴버리고 그럼 탄핵이 안 되면 지금 증시도 좋고 그러니까 재선 또 되겠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자라는 거죠. 저는 상원에 가면 안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만 문제는 뭐예요? 가장 무서운 건 민심이거든요. 그 민심을 지금 누가 무서워하고 있냐면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무서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 공중훈련을 전격 연기하고 그리고 뭐 우리나라와 일본에게 뭐 방위비를 막 요구하고 나 이렇게 미국 돈 벌어주는 대통령이야 이런 이미지 막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동맹국들한테 청구서를 제시하면서 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당신이 있어야 할 곳에 데려다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나다. 곧 보자. 빨리 행동해라. 자 루이지애나 주지사 선거에 패배하고 어쨌든 현재까지 민주당에서 지금 탄핵을 진행시키고 있고 자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뭔가 성과를 내야 되고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한미연합 공중훈련을 전격 연기시키고 미국과 일본에게 방위비 청구서를 내놓고 그리고 김정은과 이렇게 일을 진행합니다. 그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있냐면 15일 발표한 내용을 보면 미국 농부들에게 2019년 2차 무역 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난 5월에 발표했죠.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농민들이 힘들어하니까 농민들에 대한 보상금 160억 달러 중에서 두 번째 금액이 15일부터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자, 지금 트럼프 대통령 민심이 무서워요. 자, 그러면 이제 김정은 마음을 좀 읽어봐야 될 텐데 여러분이 김정은이라면, 그러니까 제가 월요일 날 아침에 뉴스를 보면서 이제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 기자분들이 한마디씩 하는 게 뭐냐면 자, 이제는요 김정은의 답을 기다릴 차례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김정은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해드릴 때 백화점에서 장난감 사달라고 떼쓰는 어린아이를 김정은에게 비유했습니다. 그죠? 지금 제 생각도 그때 그거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대신 약간 달라진 게 있죠. 뭐가 달라졌냐면 김정은은 어린아이가 아니거든요. 즉 백화점에 누워서 엄마 저 장난감 사줘, 파워레인지 사줘 막 이렇게 뗐으면 엄마나 아빠나 어쩔 수 없이 그래 알아서 사줄게.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렇게 들어누워서 뗐으면 야 착한 일 해주면 착한 일 10번 하면 사줄게 라고 이렇게 아빠가 제시를 했지만 그 아이가 들어먹지 않는 거예요. 먼저 사줘라 막 이러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사줬어요. 근데 혹은 사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린아이면 예를 들면 백화점에 들어누워서 떼쓰고 울게 만들었던 파워레인지를 장난감을 그 품에 안으면 일명 좋아하면서 집에 가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김정은은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성인이 아이와 다른 점이 뭐냐면 글쎄요, 아이들도 본능적으로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 부분이라고 전 생각을 하는데 상대가 약하면 상대가 꺾이는 걸 확인하면 어떻게 합니까?
더 무섭게 물어뜯는 게 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른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제가 요즘에 그 유튜브 동영상 보면서 뭐 그 고양이, 애기 고양이들, 뭐 애기 강아지들 막 노는 것도 보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어렸을 때 그래 본 적이 없어서 뭐 저만의 경우일 수도 있고, 뭐 제 말이 맞는 건지 틀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린아이와 성인이 다른 점이 어린아이는 그렇게 울고 떼써서 자기 손에 원하는 장난감을 쥐어주면 웃으면서 엄마 나 말 잘 들을게 착한 아이가 될게 그리고 집에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경험이 있는 머리가 큰 성인은 생각이 좀 달라지는 거죠. 가만 있어봐 떼썼네 통하네 가만 있어봐 그럼 뭐 해야 돼요? 더 큰 거를 내놓길 바라는 거겠죠. 그리고 이게 제가 미국과 중국이라든가 북한과 미국 간의 관계는 이 문제는 그렇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니란 말이에요. 미국과 중국의 문제는 뭡니까? 이거는 패권 전쟁이에요. 자, 북한과 미국 간의 관계 뭡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핵이라는 것을 포기하게 함으로써 어찌 보면 그 북한의 공산주의에 존폐가 걸린 문제란 말이에요. 그나마 지금 어찌 보면 대한민국은 미국에다가 쪽도 못 쓰는데 까려면 그냥 까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그나마 핵이라는 걸 가지고 있으면서 북한은 저렇게 트럼프 대통령을 쥐락펴락합니다. 글쎄요, 11월 예정되어 있는 한미연합 공중훈련 전격 연기했다고 김정은이가 와 신난다 고마워요 트럼프 이러고 뭔가를 내줄까요? 그 뭔가가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신이 있어야 할 곳에 데려다 줄 사람이 뭡니까? 비핵화, 핵이 없는 곳에 김정은 내가 너를 거기다 데려다 줄게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한미연합 공중훈련이 연기됐다고 김정은이가 무언가를 내놓을 것인가? 우리 솔직한 얘기로 한미연합훈련이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의미가 있어요? 별로 없어요. 이게 무슨 이게 뭔 의미가 있어요? 어찌 보면 김정은으로 하여금 하나씩 한번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요즘 김장철이니까 김장을 할 때 막 물을 채 썰어 놓고 그다음에 뭐 쑥갓도 넣고 막 김장 재료를 넣고 막 이렇게 버무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막 소금도 넣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뭐 새우젓 같은 거를 넣어서 이제 양념을 하는데 새우젓을 처음부터 왕창 때려 넣는 사람들은 별로 없죠. 그죠? 그러니까 적당히 조금씩 넣어서 간 보고 조금씩 넣어서 간 보고. 예,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서 김장을 하면 김장날 재배가 터졌습니다. 왜냐하면 할머니께서 김장을 담그시고 계속 간을 조금씩 보시면서 그 간을 조금씩 보실 때마다 계속 저한테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인 배추에다가 이렇게 굴 넣고 양념소 넣어가지고 어린 나이에 그거 한 10개만 먹어보세요. 배 터져 죽습니다. 예. 근데 계속 먹이는 거예요. 나중엔 저도 감을 잃어버리는 거죠. 자, 그렇듯이 마치 김정은이 지금 조금씩 간 보는 거예요. 요거 들어주네? 그럼 요거 들어주면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 걸 요구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11월 중순이니까 지난번에 김정은이가 북한에서 12월 달까지 좀 뭔가를 결정해라 트럼프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봤지? 정은아, 네가 12월 달까지 뭔가 결정하라 그래서 내가 그 어마어마한 한미연합 공중훈련 그거 전격 연기했다? 봤지? 그러니까 이제 12월 달에 우리 만나자. 나 좀 살려줘. 나 지금 되게 한국에서 좀 그래. 한국이 아니라 나 미국에서 좀 그래. 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모르겠어요. 김정은이가 저보다 착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제가 만약에 김정은이라면 그거 연기해줬구나? 알았어. 곧 보자 그랬잖아요.
뭐 조만간 보지 뭐. 그러니까 그 조만간은 모르는 거예요. 언젠지 모르는 거예요. 그 조만간은요. 일주일 내가 될 수 있고 10년 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조만간이라는 거는 인간이 만들어낸 어떠한 그 단어 중에서 가장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 조만간이라는 단어는요. 예를 들면 그 조만간 만나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떤 생각이고 어떤 컨디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야, 우리 조만간 밥 한 번 먹자. 술 한잔 하자. 근데 내가 걔를 진짜 좀 빨리 보고 싶어. 그럼 조만간이, 야, 오늘 오후에 보자. 그것도 조만간이 될 수 있고, 야, 조만간 보자 그랬는데, 나 걔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러면, 아유, 이래저래 1년, 2년, 3년. 이런 것처럼, 분명히 이번에 북한에서 한미연합 공중훈련 전격 연기한 부분에 있어서,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뭐 잘 선택했다. 뭐 올바른 선택을 했다. 어찌 보면 당연히 그랬었어야, 진작 그랬었어야 되는 거다. 이렇게 나오겠죠. 아이고, 우리 트럼프 형님 감사합니다. 이러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트럼프 대통령은 그죠. 잘 생각했구만 그죠.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리고 뭐 네가 보자고 했으니까 뭐 보자라고 하겠지만 북한은 절대, 김정은은 절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거를 쉽게 내놓을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연모하는 사람을 나눌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나눌 수 있습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뭐,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공유하고 그럴 수 있는지, 뭐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불가능해요. 예,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흔히 보면 뭐 저도 옛날에 그런 제의를 받았습니다만 뭐 유부남이 와이프 두고 이렇게 세컨드식으로 이렇게 만나자라는 제안을 저도 예뻐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특이한 거 좋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제의를 들어와도 저는 뭐 제가 그 남자를 사랑하고 자시고 이 문제를 떠나서 그냥 그런 거 자체를 누구랑 공유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내 거는 내 거지. 사랑하는 남자는 내 거지. 남자는 내 거지. 그거를 어떤 딴 년이랑 나눠?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저에게는. 예를 들면 그것처럼 지금 북한의 비핵화는요. 북한의 핵은 김정은의 그것이에요. 나눌 수 없는 거란 말이야. 공유할 수 없고 뺏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지금 뭐 결혼하셔가지고 이제 나이가 좀 가지고 아이고 사랑은 무슨 얼어 죽을 놈의 사랑 타령이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보세요. 진짜 웃긴 비유를 하나 해드리면 어떤 남자가 저 가끔씩 사랑과 전쟁 옛날 방송 보면 나오는데 어떤 남자가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남자라면 나 당신 와이프 니네 둘이 이혼해. 나 당신한테 10억 줄게. 이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혼해 주시고 10억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 되게 갈등 때리시죠? 그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예. 속마음으로 그래 10억 주면은 가면서 10억 받고 이혼해줘? 꼴도 보기 싫은 옆에 있는데 꼴도 보기 싫은 남편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제끼고 지금 막 연애에 불붙은 그런 분들의 마음으로 생각해 보자면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게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뺏고 싶은 거잖아요. 쉽게 뺏기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과연 김정은이가 이번에 뭐 한미연합 어쩌고 하는데 과연 어떤 대답을 내놓을까? 그죠, 너무 그죠, 감사합니다, 그죠. 트럼프 대통령 형님 좀 만납시다. 이렇게 하진 않을 거라는 거죠. 야, 당연히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야, 그거를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지만 니네가 그거를 연기하냐? 뭐 이렇게 약간 거들먹거릴 가능성이 높아요. 예. 물론 뭐 김정은이가 아이고 트럼프 형님 고맙습니다. 우리 12월 달에 만나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잘 되면 땡큐 so much죠. 그런데 우리 알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아주 해피엔딩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가끔씩 보면 왜 그 옛날 동화 뭐 신데렐라든가 이런 거 다 얼마나
잔혹한 동화입니까? 원래 원화는. 그죠? 근데 다 그냥 어린아이의 교육을 위해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걸로 끝났지만 원래는 다 잔혹동화였단 말이에요. 그 잔혹동화가 주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 나중에 왕자님을 만나서 샤바샤바 의샤바 행복하게 살았더래요라고 인생을 긍정적으로 배웠지만 원래는 그렇게 인생이 긍정적이고 행복하고 해피엔딩으로 끝날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번 문제처럼 미국과 중국이라든가 북한과 미국의 이 엮인 문제처럼 어찌 보면 모든 것이 걸려있고 돈이 걸려있고 이득이 걸려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해피엔딩만 바라보면서 쪼개고만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스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번 주에 가장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경제 지표는 미국의 11월 달 마켓에서 발표하는 PMI 제조업 지수와 서비스업 지표가 있습니다. 예, 제가 어제 방송에서 그랬죠. 미국이 이렇게 연달아 3번 금리를 인하하면 부모가 고생하면서 학원이 아니라 고액과에 했으면 최소한 성적이 올라줘야 돼요. 단기적으로라도. 그것처럼 이렇게 미국이 3번 정도 금리를 인하했으면 미국은 경제 지표가 회복이 돼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즉, 만약에 PMI 지표가 전월 대비 좋아졌다. 미국 경제가 좋아졌다.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좋아할 때가 아닙니다. 당연히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일 뿐입니다. 자, 미국의 PMI 지표 봐야 되고요. 유로존, 독일 PMI 지표도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요, 사실 경제 지표, 주택 지표, 좋아져야죠. 금리 3번 인하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번 주에 미국의 경제 지표는 당연히 좋아져야 되고요. 안 좋아지면 이상한 거예요.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거는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자, 과연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합의 기대감이 얼만큼 더 잘 될 거야. 그런데 이번 주에는 뭔가 좀 진전된 모습이 나와줘야 돼요. 최소한 장관급이라고 확정을 짓든 장소를 확정을 짓던 아니면 중국이 미국의 농산물을 사주기로 한다고 확신을 했던 뭔가가 뚜렷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자꾸 마치 시간만 계속 끌면서 줄듯 안 줄면서 의심하게 만드는 상황이 전개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과연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미국이 지금 증시를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 계속 좋다 했는데 그냥 좋다 하지 말고 이제 뭔가 근거를 좀 내놔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아마 이번 주에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실적 마무리되고요. 그리고 11월 달에는 FOMC 회의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공백기예요. 그나마 뉴욕 증시가 지금 28,000포인트 와 있으니까 연말에 소비 시즌 어쩌고 하겠지만 이놈의 연말의 소비 시즌도 12월 15일부터 만약에 관세가 10%에서 15% 인상돼 버리면 이것도 다 물 건너간 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니까 연말의 소비 시즌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번 주의 핵심 포인트. 과연 미국과 중국이 1단계 합의가 매우 긍정적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는 뭔가를 좀 보여줘야 될 때라는 거죠. 언제까지 잔된다고 얘기할 거예요. 언제까지? 만약 뭔가를 보여줘야죠. 그죠? 예. 이번엔 뭔가 그런 가시적인 가시적인 진행사항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지만 시장에서 그렇구나라고 이해를 해주고 인정을 해주고 조금 더 기다려줄 겁니다. 이번 주에 보여주지 않으면 시장은 의심하기 시작할 거예요. 쟤네 뭐야? 계속 잘 될 거예요. 계속 마치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갚을게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갚을 무슨 건데기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계속 갚을 거래요. 근데 어느 정도 제가요, 사실 이렇게, 그동안 돈이 없었는데요. 이렇게 일해가지고 제가 지금 통장에 이만큼 들어오는데요. 이거 제 기초생활비인데 이거는 못 드리고요. 최소한 그래도 제가 이렇게 일을 해가지고 벌지 않습니까? 좀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그 채권자는
당장은 자기 돈을 못 받아도 아, 저 인간이 이렇게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구나. 그럼 조금 더 기다려주겠지라는 뭔가 믿음이 생기거든요. 이번 주에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그 기대를 단순히 기대가 아니라 그 기대를 한 번 더 믿을 수 있는 뭔가 확인된 눈으로 보일 수 있는 비주얼이 나와줘야 되는 그 재료가 가장 필요한 한 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번 주에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할 거예요. 가만있어 더 가야 되나? 아이고, 협상 잘 된다는데, 뭐 보여주는 게 없는데. 그렇다고 빠지기에는 또, 잘 된다고 하니까 시장이 굉장히, 크게 움직이지 못하고 그냥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눈치 보기 작전이 아마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화이팅 하시고요. 오늘 이래저래 이야기가 길어졌는데요. 저는, 또 더욱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화이팅 하시고요. 건강에 유의하세요. 고맙습니다.